1919년 한 남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3억 5천만 달러, 현재 가치 수십조 원이 넘는 부를 축적했던 그의 수중에는 돈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기부했고 그의 이름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선가로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세운 공공도서관만 전 세계적으로 3,000개가 넘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미국 자본주의의 신화, 철강왕, 교육과 평화의 후원자. 사람들은 그를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카메라를 돌려 그의 강철 제국이 서 있던 공장의 붉은 불꽃 속을 들여다봅시다. 그의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하루 12시간씩 주 6일, 때로는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임금은 삭감되었고 안전은 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1892년 카네기의 공장에서 발생한 역사적인 유혈 사태, 홈스테드 파업. 이 비극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죽음을 낳았으며 카네기라는 이름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카네기는 과연 빈민들에게 빛을 선사한 성자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타인을 짓밟은 냉혹한 악마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앤드류 카네기라는 인물의 극단적인 이중성을 추적하고 어떻게 그가 세계 역사를 바꾼 억만장자가 되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835년 스코틀랜드 덤퍼민에서 시작됩니다. 카네기는 가난한 직조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계가 직무를 대신하면서 그의 가족은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신발 밑창에 천을 덧대 팔아야 했고 어린 앤드류는 절망적인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1848년 13세의 카네기는 희망을 찾아 미국 펜실베이니아로 이주합니다. 꿈의 나라 미국에 도착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는 시간당 1.2달러를 받고 면직 공장에서 실타래를 감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저분하고 끔찍한 환경이었지만 앤드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옵니다. 15살에 그는 피츠버그의 전신회사에 심부름꾼으로 취직합니다. 이 직업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는 전신모스 부호를 독학했고 곧바로 전보 오퍼레이터로 승진했습니다. 이 작은 전신국에서 그는 당대 거물들의 사업 정보를 엿듣고 미국의 거대한 산업 지도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의 두 번째 멘토, 펜실베이니아 철도의 지방 책임자 토머스 A. 스콧을 만난 것도 이때였습니다. 스콧은 카네기의 영리함과 추진력을 높이 평가하여 비서 겸 전보 오퍼레이터로 채용했습니다. 카네기는 철도 산업의 심장부에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는 월급을 쪼개 스콧이 알려준 회사 주식을 소액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투자였고 수익을 통해 그는 돈을 버는 마법을 깨닫습니다. 20대 초반 카네기는 철도 회사의 투자 덕분에 이미 상당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의 미래가 철도뿐만 아니라 그 철도를 깔 레일, 즉 강철에 달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카네기는 강철 생산의 혁명적인 기술인 배세모 공법에 투자했습니다. 이 기술은 철강 생산 비용을 드라마틱하게 낮추었고 대량 생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카네기는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고 카네기 스틸을 강철 산업의 왕좌로 만들기 위해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첫째, 수직 통합입니다. 경쟁사들이 철광석을 구매하고 석탄을 구매하고 운송수단을 임차할 때 카네기는 이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철광석 광산, 코크스 공장, 철도, 운하, 심지어 강철을 운반할 배까지 생산 과정의 모든 단계가 그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경쟁사보다 압도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강철을 생산할 수 있게 만들었고 시장 가격이 폭락해도 혼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무적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둘째, 무자비한 비용 절감입니다. 카네기는 효율성을 신봉했습니다. 그는 비용은 곧 경쟁력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공장의 노동자들을 기계 부품처럼 다뤘습니다. 임금 삭감은 일상이었고 파업을 시도하는 노동자는 즉각 해고되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싸게 강철을 생산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인간적 요소는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카네기는 사무실에 앉아 경쟁사와 가격 전쟁을 벌이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이 전쟁을 게임이라고 불렀지만 그의 노동자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는 록펠러와 같은 당대 거물들과 경쟁하며 철강 시장을 독점했고 19세기 말에 이르러 카네기 스틸은 미국의 모든 철강 생산량의 2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명실상부한 강철왕이 되었습니다. 카네기는 겉으로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글을 썼고 자신은 가난한 노동자 출신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 운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모순의 정점이 바로 1892년의 홈스테드 파업입니다. 당시 카네기는 사업 운영을 부사장인 헨리 클레이 프릭에게 맡겨둔 채 스코틀랜드의 평화로운 별장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프릭은 카네기만큼이나 냉혹한 사업가였습니다. 카네기가 강철왕이었다면 프릭은 코크스왕이었습니다. 노조와의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프릭은 임금 삭감과 노동 조건 악화를 밀어붙였습니다. 파업이 예견되자 프릭은 3m 높이의 철 조망을 공장 주위에 둘러쳤고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에게 주 방위군 파견을 요청하기 전에 악명 높은 사설 보안업체 핑커톤 소속 무장경 비원 300명을 고용했습니다. 1892년 7월 6일 새벽 핑커톤 요원들을 태운 바지선이 공장으로 접근하자 파업 노동자들이 이들을 막아섰습니다. 이 충돌은 곧바로 유혈 사태로 번졌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졌고 결국 10명이 넘는 사망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폭력적이고 상징적인 노사 갈등 중 하나였습니다. 카네기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현장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프릭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의 손은 깨끗했지만 그의 부는 노동자들의 피로 얼룩진 채 완성되었습니다. 홈스테드 파업은 카네기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대중은 그를 위선자라 비난했고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카네기에게 일생의 후회로 남았으며 그가 부의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강박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카네기는 일찍이 부자로 죽는 것은 불명예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부의 복음에서 부자들은 부를 쌓는 일에는 사자의 용기를 보여야 하지만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는 지혜로운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60대 초반에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결심합니다. 1901년 카네기 스틸은 역사상 유례없는 거래의 중심에 섭니다. 금융계의 거물 JP 모건이 카네기에게 접근했습니다. 모건은 미국의 모든 철강 산업을 통합하여 거대한 독점 기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모건이 제시한 가격은 당시 세계 역사상 개인에게 지불된 가장 큰 금액이었습니다. 4억 8천만 달러. 현재 가치로 수백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카네기는 눈물을 흘리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그는 강철왕이 아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부의 복음을 실현하는 데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돈을 현명하게 기부했습니다. 단순한 구호품이 아닌 사람들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시설에 투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에 흩어진 카네기 도서관입니다. 그는 도서관을 가난한 자들을 위한 대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도서관들은 빈민 출신이었던 그 자신이 독서를 통해 성공의 기회를 얻었던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자선 활동은 학문과 과학, 그리고 평화에 집중되었습니다. 카네기 재단을 설립하여 국제 평화 활동을 지원했고 카네기 멜론 대학을 비롯한 수많은 교육기관을 후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18년 동안 카네기는 부를 축적하는 데 들였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부를 분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의 자선 활동은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등 후대 억만장자들의 자선 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가장 성공적인 자본가이자 가장 위대한 자선가였습니다. 그는 철강을 통해 부를 쌓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부의 도덕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성공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어디까지인가? 카네기의 유산은 3,000개의 도서관처럼 빛나지만 그 아래에는 홈스테드 공장의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순이야말로 카네기라는 인물이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는 미국 자본주의가 가진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동시에 완벽하게 구현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강철왕이었습니다. 당신은 앤드류 카네기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